지금 4DX로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보고 왔습니다. 네, 힘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아니 무서워 갑자기. 여러분 안 봤으면 보고 오세요. 이게 귀칼 안 봤어도 상관없어. 그냥 이거는 현시대 애니메이션 작화의 정점을 찍는 유포터블의 거대한 서막의 시작이니까. 그냥 영사양 예술입니다. 예술 관람하러 왔다 생각하고 보고 오셔서 제 리뷰를 보면 더욱 좋고요. 그 무한성에 나오는 주역들을 한번 애니어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포가 있겠죠, 무한성까지. 제가 결말은 안 봐서 결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애니만 취급하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인공 탄지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지로 얼굴을 자세히 봐봐. 자세히 보면은 탄지로는 이 소년 만화 주인공 치고는 드물게 처진 눈꼬리에 어떤 순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소년 만화 주인공 하면 강인하고 의욕 넘치고 열혈 이런 게 강조되거든요. 탄지로도 물론 미친 열혈이긴 한데 뭐가 더 강조되냐면 유난히 좀 선하고 상냥한 성격이 좀 더 강조되는 편이에요. 이런 탄지로는 애니어그램으로 보면은 2번 돕는 사람, 조력자 유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감성이 풍부하고요. 타인의 기분이나 마음을 잘 헤아려줍니다. 미친 공감력, 미친 F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별명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히어로물 같은 데 나오는 히어로 같은 사람들. 이 히어로가 어떤 사람들이냐?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죠. 탄지로, 2번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따스한 마음을 잃지 않아요. 그 무한열차 편 보면은 심지어 자기한테 칼빵 꽂은 인간이 있거든요. 그 무한열차 기장. 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고 이노스케한테 야, 나 구하지 말고 그 사람 구출해주고 와라 이러면서 도움을 자기가 대신 요청해주기까지 해. 내 칼빵 찌른 사람한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또 2번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2번들은 스스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잘 인정 안 해. 그러면서 본인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2번들의 정서적 격정. 정서적 격정이 뭐냐? 어떤 감정적인 습관이거든요. 교만이에요. 타인이 자신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 곤경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내가 타인의 기쁨이 되거나 이거에 아주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상징과도 같은 게 뭐냐? 장녀 콤플렉스, 장남 콤플렉스. 이 친구 이거 아주 얼마나 장남 콤플렉스가 지독하냐면 장구저택 편에서 이전 싸움에서 회복 못한 깊은 상처가 남아있어요.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난 장남이니까 참아냈지만 차남이었으면 못 참았을 거야. 이지랄 독백을 하거든요. 장담하건데 장난 아니네요. 장남 아니야 진짜. 와 진짜 아플 때도 난 장남이야 이러면서 참아요. 미친놈이야. 그리고 이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약간 호감을 얻는 게 디폴트여서 유독 호감 못 얻을 때 위축되고 실망해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들이 또 애니어에서는 인싸 중에 인싸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많이 받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은 유난히 또 그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도곡마을 편에서 겐야가 막 샤워하고 있는데 솔직히 탄지로랑 겐야랑 안 친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뭐 깨벗고 다가가지고 겐야 너 사내미 씨랑 똑같더라 성이 막 이러면서 스몰톡 시도하는데 겐야 입장에서는 띠용이죠. 왜냐면 탄지로 처음 봤을 때 탄지로가 겐야 손을 부러뜨렸거든요. 최종 선별에서 끝나고 겐야가 칼 가져와 이러면서 그 여자애를 뭐 머리끄댕이를 잡았나 아무튼 뭐 폭력적으로 대하니까 탄지로가 바로 손 붙잡아서 손뼈 부러뜨려버려. 멋진 놈이네. 멋진 놈이야. 근데 문제는 겐야 입장에서 얘가 좋은 인상일 리가 없잖아. 사펜데요. 사페지 갑자기 손 부러뜨려놓고 야 겐야 이렇게 다가오면 뭐야 꺼져 이러지 나 같아도. 근데 그거에 알몸으로 다가가면 친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러면서 상심해해요. 웃긴 놈이야. 그리고 웃긴 게 그러고 나서 겐야 계속 꺼져야 가라 이러는데 도곡마을에 있는 내내 겐야 방 찾아가서 주먹밥 처먹으면서 겐야한테 계속 자기 얘기해. 야 너 나랑 친구냐? 왜 여기서 얘기해? 이러는데 아랑거도 않고 그냥 얘기해요. 합동훈련편에서도 또 토미오카 기우면 토미오카 씨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기우상 이러면서 졸라 쫓아다녀요. 기웃거리죠 계속. 기우에게 기웃거리죠. 이게 약간 일본에 사는 2번들의 특징일 것 같아. 관계가 그렇게 가깝다고 보기 전부터 빠르게 이름을 부르는 특성을 지녔어요. 일본은 보통 성을 부르거든요. 토미오카 씨, 시나즈가와 씨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진짜 절친 아니면은 웬만해서 안 부르는데 탄지로의 경우는 뭔가 일본인의 편견을 아득히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이름을 부른다. 이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행위거든요. 약간 관계 설정할 때 경계와 허물이 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성품? 이게 좀 겐야나 기우 같은 개인적인 유형한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이 탄지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보면은 일단 탄지로의 무의식 영역을 한번 본
그 무한열차의 엠무의 부하는 뭐라고 하냐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한없이 넓고 한없이 따뜻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히메지마 교메이는 탄지로한테 평소에 아무리 선량한 인간이라고 해도 위기에서는 그 본성이 드러나는데 넌 도망치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솔직하고 한결같다.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넌 특별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게 소년 만화 특성상 주인공이 점점 성장해 가거든요. 전투력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는 계기와 그 전기가 주로 나오는데 탄지로는 맨 처음부터 거의 인격은 완성체에 가까운 거의 성인군자에 가까워요. 진짜 마음이 엄청 따뜻하고 한없이 착하고 심지어 자기의 적인 오니에게까지도 동정심을 품어요. 우로코다키 사현지 씨가 처음에 탄지로 보고 얘는 기설제 되기는 글렀는데? 이렇게 평가해. 근데 이제 최종 선별편에서 손 오니를 처단한 후부터는 우유부단한 태도마저 버리죠. 오니의 악행은 가차없이 차단. 그러나 죗값을 다 치르면 행복하기를 기도해줘요. 무잔 빼고는. 거미 하현, 루이를 죽였을 때 탄지로가 이제 루이에게서 슬픈 냄새가 나. 그러니까 냄새를 알아차리잖아. 걔 뭐 회상 장면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탄지로는. 네. 동정하는 걸 눈치채서 기우가 오니 따위 뭐 동정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했나? 그러면서 루이의 옷을 짓밟아요. 근데 탄지로가 당연히 사람 먹는 오니의 목은 가차없이 베겠지만 그들도 그 전에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이는 짓밟지 않습니다. 발을 치워주세요. 아, 멋있다. 이렇게 말해줘. 훌륭하네. 진짜 멋있다. 근데 그런 진짜 거. 멋있어요. 확실히 오니들이 다른 사람을 많이 죽었으니까 용서 안 하고 목을 뱉긴 하거든? 그러니까 악행을 용서하지 않은 거지 그 사람은 또 용서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측은지심을 느끼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 인격적으로 완성돼 있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이다. 무슨 그게 말인지 알겠지?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서 되게 드문 유형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2번이 좀 대체로 친절하고 탄지로처럼 이렇게 따뜻한 성격인데 주로 2번들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한테만 그러고 그 보살피는 대상을 괴롭힌다? 그러면은 엄청 칼 같고 엄청 무서운 사람일 수 있어요. 특히 2번이 따뜻해 보인다고 해서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탄지로도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2번의 분열 방향이 괜히 애니어 공식 싸움꾼 8번인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상냥한 2번들이 뭔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과격하고 분노에 찬 8번처럼 거칠게 된다? 이게 잘 상상이 안 될 텐데 뭔가 우악스럽게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쟁탈하는 어머니상 느낌? 오히려 전투적으로 행동하는 호전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2번의 분열 방향이기도 하지. 2번이 이제 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엄청 호전적으로 거칠게 8번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마치 새끼곰 지키려는 어미곰처럼. 완전 반대 이미지인데. 그쵸. 그래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화페이 편을 떠올려 보면은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네지코 혈기라면서 바로 이제 칼로 쑤셔버리잖아요. 분노를 해가지고 바로 박치게 날리면서 선량한 오니, 나쁜 오니도 구별 못하면 너 주 같은 거 그만둬버려라 이러고 막말을 하기도 해요. 반면에 나랑 적인 오니라고 할지라도 과거, 상처, 후회 이런 거를 품고 있다 그러면 외면하지 않고 마음을 헤아려줘요. 그 나타고모산 거미 전투편에서 엄마 거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저항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을 내주거든요. 그럴 때는 기존에 이제 공격하려던 거 대신에 고통이 안 느껴지는 가뭄의 단비라는 기술로 성부를 시켜줘요. 나름의 탄지로식 배려인 거죠. 그래서 악에게 분노하고 선에게 너그러운 강강약약의 캐릭터다. 뭔가 착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라는 말의 전형이 2번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분노하면 평소의 모습 싹 사라지고 아예 다른 사람들로 보일 정도의 어떤 험악한 분위기? 이게 형성됩니다. 탄지로도 보면은 오니랑 싸우다가 빡쳤을 때 그 피 뒤집어 쓰고 화내잖아요. 거의 오니 이상의 오니로 보여요. 더 무섭게 생겼어. 2번 탄지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를 모욕하는 거는 거의 화를 안 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잔인하게 대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혔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네즈코를 괴롭혔다? 그러면 탄지로가 가장 빨리 가장 무섭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번들은 그리고 칭찬이나 인정을 갈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타인을 돕기 위해서 자처하는데 탄지로는 그 인정의 갈구를 초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2번 특유의 타인에게 대한 관대함, 긍휼함을 베풀 줄 아는 거죠. 2번도 감정 유형이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뭐냐?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때문에 2번은 평화, 친구, 특히 가족을 다른 모든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탄지로가 대체로 따뜻하고 밝잖아요. 거의 만나는 사람마다 탄지로를 좋아해요. 2번들이 대체로 애니어의 인싸 중에 인싸여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2번들을 사랑합니다. 싫어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럴 테니까. 주위에 2번을 아마 떠올려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와 척을 뒀다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유형들이야. 그 사람 잘못이야 무조건.
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화나겠으면. 근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타인한테 도움을 못 준다 내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거나 좌절감을 느껴요. 이게 환락의 거리편, 육아편 보면은 제니츠, 이노스케랑 같이 열심히 타키의 목을 베었어. 근데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이노스케 칼에 찔려서 독을 맞아있죠. 그리고 갑자기 텐겐 손목 잘린 채 쓰러져 있죠. 제니츠가 피해 탄지러 이러면서 몸을 날리면서 달려들 때 독백으로 뭐라 하냐면 제니츠 날 감싸지 마. 날 신경 쓰지 마. 내가 한눈을 팔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노스케 미안해. 내가 빨리 규타로를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니 내가 애초에 우주씨 곁에서 멀어지지만 않았어도 민나 고멘! 이러면서 사과하고 자책해요. 솔직히 그때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탄지로가요? 네. 아니 진짜 다 모든 게 나 지 잘못이라고 하는 게 자의식과잉 아니야 이 정도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리가 지금 본부장님이랑 같이 출장을 왔는데 본부장님을 못 도와줘가지고 프로젝트가 빠그라졌다고 자책하면서 책임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교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모두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교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탄지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모두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니부터 구해라. 너 자신부터. 이번이 어떤 게 문제냐면 남 요구를 알아차리느라 내가 필요한 걸 모르고 지나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알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구하기를 힘들어해. 왜냐면 이번들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내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걸 더 우선시해야 돼. 이런 강박이 있는 거예요. 마치 1번이 완벽해야 돼. 이런 강박이 있는 것처럼. 근데 2번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런 내 진정한 욕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2번이 건강해지려면 이걸 명심해야 돼요. 사랑이란 게 내가 소멸돼야 되고 내가 희생이 뒤따라야 돼. 라는 걸로 착각하지 말고 아, 나를 챙기면서도 관계를 더 깊게 이끌어 나갈 수 있구나. 이런 힘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 감정과 먼저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 이건 이제 감정형들의 패착이거든요. 진실한 내가 되려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랑받으려고 내 모습을 바꾸면 안 돼요. 사람과 자신 사이에 경계를 세우고 거절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 버리는 연습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번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뭐가 필요하지?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그걸 최우선으로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한테 그걸 해주자가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2번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 여담인데 무한성에서 하연급의 능력을 모두 부여받았다. 나오는 느낌이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 걔네 맞아. 하연 맞아요? 그냥 한 번에 다 쏠리던데? 그렇지. 왜냐면 하연이 나타고모산 1기의 대부분의 그 전투를 차지하고 있는 네. 걔네 정도가 하연이거든요. 그쵸. 하연급이라고 할지 진짜 하연은 아니니까 뭐그 정도로 세지는 않았다는 설정일 것 같고 아무튼 그 정도로 얘네들이 고전할 만큼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연이라고 해도 또 이상하진 않은 게 처음에 이제 루이 죽일 때 보면은 기유가 등장하자마자 나기 이러면서 기술 한 번 쓰고 바로 목 따서 죽여버리거든요. 네. 탄지로는 그 몇 화를 걸쳐서 오레토 레지도노 키즈나와 제타이 다레니모 지랄을 하면서 히노카미 카구라 쓰면서 내지고 바켓 이러면서 혈기술 쓰면서 겨우겨우 목 땄는데 안 죽었단 말이지. 근데 기유는 등장하자마자 목 빼고 바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1기 탄지로니까 좀 성장하기 전이니까 무한성에서 나온 그 잔잔바리 오니들이 다 하연급이랐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하연들에게도 다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걔네들도 모이자마자 그냥 칼을 휘두르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럼 만약에 슬픈 냄새가 났으면 탄지로도 그 야한 냄새를 맡고 같이 동정을 해줬겠죠. 거기서 야한 냄새를 맡는. 거기서 야한 냄새를 맡았겠죠. 진짜 야한 냄새 무전한테 날 텐데. 그 야한 냄새로 무전한테 좀 되는데. 그것도 맞아. 아쉽다. 자 이제 신호부로 넘어가 봅시다. 네. 신호부는 어떻죠? 신호부는 항상 나긋나긋하고. 맞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목소리 진짜 좋아요. 치키가 키레이 데스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검색해보고 그랬어요, 상호. 얼굴도 예쁜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어쨌든 신호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그런 사근사근한 목소리 그리고 뭔가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이렇게 띠고 있는 상냥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근데 이게 과거편을 보면 드러나죠? 죽은 언니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겉모습일 뿐이고 실은 본성이 되게 격정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나비제트 편에서 탄지로가 또 야한 냄새를 맡습니다. 뭔가 웃고 있는데 오코테마스까? 화났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게 약간 되게 신호부에게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부를 몇 번으로 보냐? 1번. 완벽주의자로 보는데 이 격정적인 분노라는 게 굉장히 1번 유형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항상 분노를 내면에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신호부가 딱 1번을 상징한 게 굉장히 괜찮은 캐릭터. 일본 같다는 생각이 저도 보면서 들었어요. 1번이에요. 개혁가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상과 규칙을 따르고요. 그리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완벽주의의 화신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호부한테 돋보이는 면은 자기를 아득하게 희생하면서까지 그 높은 기준을 지키려고 해. 그리고 상당히 자기 통제적이에요. 행동하는 걸 넘어서 자기 생각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1번은 불완전하거나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걸 보면 누구보다 분개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카나오를 처음에 마주쳤을 때 벼룩이 있는 카나오가 더럽다면서 노예상이 밧줄 묶고 끌려가거든요. 마치 제인처럼. 그래서 그걸 보고 빡쳐가지고 돈을 집어 던져요. 돈을 집어 던지고 카나오를 붙잡아 도망가 버리죠. 약간 이런 불같은 성격.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가 용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튼 간에 1번은 불완전한 거, 그런 잘못했다는 거에 분노와 분개를 격렬히 느끼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 분노를 느끼는 나는 무의식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여겨요. 그래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건 미숙한 자. 미숙한 자예요? 하면서 얼굴에 빠직빠직 화난 마크 달려있으면서도 계속 참잖아요. 포커페이스 유지해서. 포커페이스를 엄청 잘 유지하죠. 일반적으로 1번이 자기가 화났다고 잘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있어서. 자기의 기저에 깔린 분노를 거의 자기가 인지 못할 정도로 통제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스스로 가두는 틀이야. 사회적 규범에 따른 좋은 사람으로서 어떤 적절한 표현만 하고 실제로 얼마나 화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억눌린 복수심과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무한성편에서 인정하잖아. 맞아요, 탄지로 씨. 저 화났어요. 1번 얘기할 때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제 계속 1번 할 때 완벽 거리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느낌의 완벽이냐면 자기한테 엄청 높은 기준을 설정해요. 거기에 도달하려고 계속 애를 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도 충분히 잘한다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1번이 천성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자꾸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생겨나냐면 부정적이게 돼. 이게 1번들의 약점이에요. 왜냐면 이걸로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또 비난하거나 판단하게 되니까. 관심사가 애초에 긍정적인 거, 좋은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한 결과를 내지? 이거에 집중돼 있어요. 강점으로 활용될 때도 있지만 결국에 긴장을 풀고 뭔가 일어나는 일 자체를 즐기기는 어렵죠. 왜냐면 높은 기준에 맞춰서 사느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있는지 잘 인지도 못해, 억압하니까. 이게 1번들의 약점이다. 무한성 편에서도 저는 그런 걸 좀 봤어요. 자기의 독을 해독해버리는 도우마를 상대로 계속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비장애수로 합동훈련 당시 카나오를 빌려서 도우마를 죽일 방법을 또 미리 알려줬죠. 아마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아요. 뒤는 안 봐서 모르지만. 그리고 도우마가 사용한 혈기술의 냉기를 맡아서 그 도우마가 얘기하잖아요. 허파 꽈리가 괴사했을 거라고. 얼마나 아프겠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몸 이것저것을 베어서 치명상을 이미 입어요. 못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언니 카나에의 환상이 나타나서 신부를 갑자기 다그치고 막 몰아붙여. 한기까지 너 할 수 있어. 해. 이러면서. 이게 저는 카나에라는 언니 그 캐릭터가 카나오는 기현이가 괜찮아 이러고 신호부한테도 난 너가 귀살대 하지 말고 할머니까지 늙어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내 복수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진짜 카나에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뭐냐면 애니어그램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카나에의 환상이 신호부 내면의 그 1번의 초자 슈퍼에고예요. 자기를 계속 닥달하고 몰아붙이고 있어. 언니는 약간 2번 이미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2번 같기도 하고 7번 같기도 하고 9번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런 사람이 1번 곁에 있으면 1번은 굉장히 또 숨쉴 구멍이 구원이 됐을 거거든요. 또 죽고 나서 얼마나 더 스스로를 옥죄했을지가 보여요. 그래서 막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굉장히 신호부 본인이 만들어낸 투사하는 어떤 상 같았어요. 그게 아마 자기가 자기한테 요구하는 것이겠죠. 억지로 높은 기준으로 짜내서 또 목을 찌르는데, 근데 도우마가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신호부의 노력에 감격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 없니? 이러니까 지옥에나 떨어져라 까지도 굉장히 일본스러웠어요. 저는 보면서. 선성적으로 독설가들이 많거든요, 일본. 그 직후에 또 카나오가 찾아오니까 어떤 수신호로 뭔가 표시도 해. 죽기 직전이잖아. 마지막까지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초인적인 그 인물을 그리고 쓰러져요. 1번 그 자체 신호부. 그래서 1번한테 조언을 해주자면 1번 유형이 성장하려면 자기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뭔가 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들이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1번들이 판단을 너무 해서 내가 분노를 표현하는 것까지 판단하기 시작해요. 근데 분노를 느끼는 그 자체는 부적절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억눌린 분노가 있다? 이걸 자각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걸 좀 생각해보세요. 그게 필요해요, 1번들은. 마지막으로 신호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가장 먼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인정을 자기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 완벽보다 중요한 게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나도 변화시키고 타인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번들은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스스로한테 가혹하게 굴었는지 그걸 좀 불쌍히 여겨줄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스스로한테 지속적으로 자기가 비판을 내리고 처벌을 내리고 이러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 자연스러운 충동, 본능,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감정, 이걸 억누르면서 살아야만 했던 내 내면 아이가 있어. 얘네에게 연민을 느끼는 긍일한 마음이 필요하다. 모든 또 일본을 옮기자.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노부의 츠구코, 카나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오는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9번 유형의 전형인 것 같아요. 9번이 어떤 사람들이냐? 타인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평화를 찾는 유형이에요. 대표적인 특징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대상이 있어? 그럼 그걸 무의식적으로 무관심이나 무시로 대응해요. 이게 약간 9번들의 방어 기제거든요. 마취, 둔감화, 어떤 불편하게 하는 감정이나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 그 카나오 과거 회상 장면 보면은 굶주린 채 방치되다가 폭력을 얻어맞고 아프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괴롭고 슬픈 나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툭 하고 모든 게 끊어져 버렸다 라고 회상하거든요. 그 뒤로 아무것도 괴롭지도 아무것도 슬프지도 않게 됐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다는 식의 태도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회상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9번들의 방어 기제예요. 내가 느끼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모르겠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9번들의 본능적인 둔감함,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 9번 나름의 생존 방식을 선택한 것뿐이야. 9번들이 주변에 있다면 타인과의 충돌을 피하려고만 해서 그 회피하는 태도가 되게 사람들이 답답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괜찮아,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어떤 침착한 마인드, 이런 걸로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안 이어지는. 그래서 9번의 발달 과제가 자신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재능이 있는데도 내 어떤 내성적인 측면,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좋은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사실은 내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도리어 자기가 인정하고 내 마음에 귀 기울여 나가는 게 9번이 그릴 수 있는 가장 원대한 성장 서사다. 카나오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늘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고 있어요. 혹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무래도 좋으니까 동전을 던져서 정하거든요. 근데 이거조차 처음 그 동전을 쥐어줬던 게 카나오를 걷어줬던 카나에예요. 시노부 언니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죠. 윗사람의 명령을. 이게 약간 9번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고 외부의 요구사항에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 근데 정작 내 필요와 우선순위는 그건 무시해요. 그래서 자주 나보다 상대를 더 우선시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도. 근데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일상적인 것조차 자기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날 주장하는 거, 날 중시하는 걸 습관적으로 최소화하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된 상태인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제가 9번들을 코칭하다 보면 그런 말 많이 해요. 코치님, 저는 제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내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 뭔가를 선택한다는 갈등조차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를 잃어버리게 되지. 그래서 특히나 카나오한테는 조언이 필요해요. 어떤 조언이냐? 나비저택 훈련편의 마지막에서 탄지로가 이제 카나오한테 그동안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잖아요. 이때 카나오는 그냥 이러고 있어. 고맙다는데 한마디 하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그 동전을 튕기더니 탁 보고 그제서야 4번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는 없어, 잘 가, 사요나라 이거든. 근데 탄지로도 기하잖아. 그냥 말하면 되는데 저걸 왜 던졌냐 물어보니까 나는 너한테 대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전부 아무래도 좋으니까 이 동전을 던져서 대신 결정해주는 거다 라고 말해요. 이걸 들었을 때 탄지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아무래도 좋은 건 없어. 분명 카나오는 마음의 소리가 작은 걸 거야.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이제부터 카나오는 앞으로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듣는 걸로 하자. 카나오는 앞으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죠. 이게 카나오한테 가장 필요했던 조언이에요. 카나오뿐만 아니라 모든 9번들에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 3번이 9번의 발전 방향이잖아요. 근데 3번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있냐 없냐 물어본다면 또 좀 애매하지 않아요? 대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9번의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발전 방향은 그 유형의 좋은 면이 나타나요.
3번처럼 보인다는 거지 3번이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3번처럼 보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의 그냥 습관적인 무시와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3번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내면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도리어 인정해서 그걸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런 느낌. 2번 탄지로한테도 이 조언을 해줬던 것 같은데 9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 경계가 더 필요해요. 9번들도 거절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싫은 일에 아 괜찮아 알겠어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9번들은 덜 친절해도 돼요. 덜 친근해도 돼요. 덜 웃어도 돼요. 그리고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좋은 말이다.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카나오를 만나서 조언을 준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침묵한 게 네가 무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을 품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힘은 네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너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게 너한테 가장 필요한 일이야. 왜냐면 자기 표현이야말로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거든. 그렇게 9번이 원했던 평화는 사실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얘기인데 9번이 영상을 보고 자기가 9번이라는 걸 자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영상만 보고 자기를 자각할 수는 없지. 좀 어려울 것 같죠. 다투서 한 번씩 할 것 같아. 나 2번인가? 나 6번인가? 나도 2번 3번인가? 막 이러면서 다투서 애니어가 특히 어려워요. 자기 유형을 발견하는 게. 왜냐면 애니어는 자기의 어두운 면으로 찾는 거기 때문에 맞아. 실제로 그 찾는 과정에서 저항이 많이 일어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이걸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애니어 테스트 돈 주고 해도 대체로 안 정확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내가 다른 게 아닐 가능성만 보는 거지 그거 점수 넘는다고 그게 다 내 유형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뭐 돌아볼 수는 있겠죠. 혹시 이 지금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좀 탄지로처럼 남만 챙기다가 지친 적이 있는데 혹은 나도 시노부처럼 완벽주의로 나를 괴롭히는데 아니면 카나오처럼 나도 내 의견 없이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거기가 바로 내 성장 포인트일 수 있겠다. 이런 힌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정확히 애니어그램을 알고 싶다면 제가 진행하는 애니어그램 코칭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의 핵심 성격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 숨겨진 강점, 거기에 숨겨진 그림자를 드러내고 현실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1대1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유형을 스스로 시인하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런 어떤 체크 표시나 검사지보다는 실제적인 코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내 유형을 알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단순히 성격 유형을 맞히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바꾸는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서 기유나 무한성편의 찐 주인공이죠. 악가자 그리고 최종 보스 무잔 이런 다른 오니들의 애니어도 분석할 예정이니까 좋아요, 채널 구독 누르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니니 나래. 오니니 나래. 이거 2편에서 이걸로. 아 좋다. 애니어니 나래. 애니어니 나래.